여러분, 머리카락이냐? 아니면 공공재정이냐?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바로 탈모 치료 지원을 둘러싼 논쟁인데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미용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정책 토론의 한복판에 서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탈모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이 나오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이 발언 하나로 탈모는 그냥 개인의 고민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그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대통령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온 탈모 바우처가 대체 뭔지, 이걸 두고 얼마나 찬반이 뜨거운지, 또 실제로 지원해주는 곳은 있는지, 그런데 왜 어려운지, 그리고 이 모든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였어요.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 검토해보세요. 이 지시 하나로 정말 순식간에 나라 전체가 이 문제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바로 젊은 층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보험료 꼬박꼬박 내는데 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이런 불만들이 점점 커졌거든요. 정부도 이걸 그냥 투덜거림으로 보지 않고 이거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정부가 짠 하고 내놓은 해결책은 뭘까요? 그게 바로 탈모 바우처라는 건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냥 탈모 치료 전부 건강보험에 넣어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탈모 바우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는 돈 쿠폰 같은 거예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치료비, 이걸로 내라는 거죠. 핵심은 딱 하나, 청년들 주머니 사정을 좀 직접적으로 덜어주자,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재밌는 게요,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건강 바우처라는 걸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거든요. 원래 병원 잘 안 가는 건강한 청년들한테 주던 12만 원짜리 쿠폰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탈모 치료에도 쓸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거죠. 오, 꽤 그럴듯한 첫걸음처럼 들리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정책인데 싶으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좋은 취지가 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붙게 돼요.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해요. 찬성하는 쪽은 아니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돈 걱정도 덜어줘야지 이거고요. 반대하는 쪽은 잠깐만요, 그러다 우리 건강보험 재정 다 거덜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진짜 아픈 암 환자 같은 분들은요, 이렇게 맞서는 거죠. 반대측이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냐면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조 6천억 원. 와, 이게 만약 잘못되면 1년에 이만큼의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죠. 말 그대로 재정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나온 보고서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그분들의 두려움을 딱 보여줍니다. 탈모 치료 지원하다가 정작 생명이 위급한 암 환자나 희귀병 환자들 치료할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토론하고 있을 때 에이, 우린 그냥 먼저 할래 하고 나선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서울 성동구예요. 여기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딱 만들어서 39세 이하 청년들한테 1년에 20만 원까지 약값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도 50%나요?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성동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구 같은 다른 큰 도시들도 우리도 하겠다 나서면서 이제는 이게 하나의 흐름, 뭐랄까 전국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와, 그럼 다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 뒤에는요, 사실 엄청난 현실의 벽이 있거든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우리도 탈모 지원 조례 만들자 하고 막 나서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막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의회에서 땅땅땅 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거랑
실제로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나눠주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가장 큰 벽은 바로 윗선, 그러니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예요. 양천구 의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끼리 조례 만들어봤자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이다. 뭐 이런 거죠. 법은 만들었는데 실행을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보령, 성동, 강서, 대구 많은 곳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시행 중이라고 표시된 곳은 몇 군데 없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통과, 미시행.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모든 논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뭘까요? 이건 그냥 머리카락 몇 가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 이 탈모 논쟁은요, 건강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안 죽으면 건강한 거지 했다면 이제는 아니잖아요. 삶의 질도 중요해졌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생명을 위한 필수 치료고 어디부터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선택일까요? 그 선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개인의 미용 문제와 우리 모두의 공공의료 책임. 이 둘 사이의 경계선을 대체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